요즘 참 한숨이 나와요. 벌써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 대학생이 될 때까지 늙지 말고 친구 같은 엄마가 되어주고 싶다는 욕심도 나서 괜히 피곤해져는 하루였음에도 밤에 얼굴에다가 마스크팩 하나는 꼭 붙이게 되더라고요. 비싼 돈 주고 피부샵을 못 다니니까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건 하나둘 해보며 살고 있습니다. 오로지 남편이 아닌 아이를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피부 노화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스트레스 하나만 잡으면 되는 거더라고요. 스트레스가 마음에 쌓이면 괴롭다 못해 피부가 말라 쪼그라드는 게 막 온몸에 느껴질 정도랄까요? 결혼을 앞두신 분들이라면 특히나 제 사연에 귀 기울이고 주위에서 단단히 정신 차리고 결혼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드립니다. 저희 남편은 밖에서 보면 참 사지 멀쩡한 1등 남편감입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셋이서 먹고 살기 충분한 돈을 벌어오고 있고 성격이 다혈질과는 거리가 멀어서 화를 잘 내지도 않는 순둥이이고 무엇보다 육아나 살림에 관심 자체가 많은 사람이라서 쉬는 날에는 절 위해서 요리도 잘 해주고 평소 살림살이도 많이 도와주는 다정한 스타일이에요. 하지만 남편 주변의 자잘한 것들까지 싸잡아서 평가를 해본다면 우리 남편은 전체 9등급 중에서 한 8.5등급 정도 되는 남편감이 아닐까 싶네요. 정말 주변에 들러붙은 것들이 최악의 악으로 꼽히는 것들 뿐인 불쌍한 사람이었죠. 동갑내기인 제 남편과 연애를 하던 3년 동안 홍기도 찾고 주변에서 왜 결혼을 안 하냐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저도 정말 이 남자랑 확 결혼을 해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남편이 제게 말하기로는 자기한테는 엄마가 둘이 계시다는 겁니다. 친모는 어릴 적에 이혼을 해서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며 그 후 아버지가 재혼을 하는 바람에 새엄마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뭐 이혼을 하고 말고 그리고 새엄마 밑에서 자랐고 말고는 저한테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겪어본 남편은 집안이 복잡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잘 자라준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부모님 중 한 분 정도는 천성이 타고나기 좋으셨다거나 육아를 하면서 참 잘 키웠다는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안 맞아 이혼을 한 것일 뿐, 각자 다른 분들이라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고 나서도 자식만큼은 똑부러지게 잘 키워내신 거라고 말입니다. 그게 뭐 별거야? 라는 말과 함께 쿨하게 남편의 아버님과 재혼을 하신 새어머니를 가장 처음 만났는데요. 아, 이거 참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아버님은 말 그대로 남편이랑 성격이 똑같이 온순하신데 그에 반해 새엄마를 하는 시어머니는 초반부터 제 기선잡을 하겠다고 손님으로 찾아온 사람한테 말로만 듣던 설거지를 시키질 않나. 고기를 구우라고 천만함에 고기판을 올려놓고서 집게를 저한테 건네주질 않나. 정말 기분이 별로였습니다. 손님 대접을 못 해주는 거 당연했고 굳이 좋은 인상을 주고받으며 잘 지낼 수도 있었던 것을 먼저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죽이겠다고 띡소리도 못하게 만들어 놓는 바람에 저는 완전 남편이랑 결혼은 접어야겠다는 생각에 혼란스러웠어요. 더군다나 남편한테는 친어머니한테서 태어난 친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평생 새엄마한테 정도 못 붙이고 살다가 갑자기 믿고 살았던 오빠가 외간 여자를 집에 데려왔다는 것에 기분이 나빴는지 시어머니랑 덩달아 저한테 싫은 티를 팍팍 내면서 옆에서 새엄마를 거들겠다고 파절임도 좀 해줘요, 언니. 하며 요리를 하라고 하는데 참 남편도 그 당시에는 자기 가져가는 짓이 부끄러운 짓인 줄 알았는지 집으로 돌아가는 절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원래 저런 사람들이 절대 아닌데 하면서 괴로워했어요. 그로 인해 연애 1년 막 지나서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었던 것과는 달리 2년이란 시간을 더 끌면서 저는 그냥 이 사람과 연애만 하다가 헤어질 것이란 생각으로 굳히기에 들어갔고 반대로 남편은 멀어져가는 저를 붙잡겠다고 2년간 무진장 노력을 했어요. 제가 한번 남편의 핸드폰을 본 적이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글쎄 결혼을 결정하기도 전이었는데 함부로 제 연락처를 물어보고 인사하러 와놓고 왜 한 번의 안부 전화가 없냐며 저를 욕하더니 꼬박꼬박 김치를 담글 시기라던가 제사를 치를 때가 다가오면 일손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걔 좀 데려와 라는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하지만 다행히도 중간에서 남편이 저한테 전달을 일도 하지 않은 채 모두 다 알아서 차단을 해준 덕분에 저는 쭉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야 문자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서
이 집구석 여자들이 좀 많이 지나치고 주제넘고 기가 세다는 것을, 그리고 상종하기 힘든 집구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때 제가 더더욱 이 결혼은 안 되겠다고 확실히 마음을 먹었어야 했는데, 그 후로도 저한테 일절 자기 집 여자들이 저를 찾는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거리를 유지해 주던 남편의 모습에, 결혼하고도 이렇게 잘 막아서 주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 위험을 무릅쓰고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저로선 그 당시 이런 남자를 또 어디서 만날까 싶을 정도로 남편만 봤을 땐 전부 다 만족스러웠거든요. 지금도 전 그때 제가 가졌던 남편을 향한 마음에는 절대로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냥 그대로 쭉 연애만 하며 살았어도 되었을 것을 하는 아쉬움은 뼈가 사무치도록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부터 조상님들은 좁고 복잡한 집구석이랑은 절대로 결혼을 하지도 말고 사돈을 맺지도 말라고 하잖아요. 그 말 틀린 게 하나 없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나니 남편은 세상 이런 상 등신이 또 없을 것 같이 머저리처럼 굴고 있고, 남편의 새어머니와 여동생도 모자라서 하다하다 남편의 친모라는 여자가 딸내미를 통해서 제 번호를 알아내서는 직접 전화를 해왔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고 신혼을 몇 개월 못 보내다가 임신을 바로 하게 되었는데, 임신하기 전까지 시어머니는 자신은 아들에게 친엄마나 다름없는 엄마라고 강조를 하시면서, 자기 아들은 자기에게 친자식이나 다름없으니 너도 낳아준 엄마 대하듯이 깍듯이 대하라고 여러 차례 훈계를 두고 애절을 강요하느라 제가 참 깍듯하게도 안부 연락을 드리고, 또 미용실 한번 가는 것도 졸졸 옆에 따라가서 머리 자르는 거 지켜보고 결제하고 너무 예쁘게 잘 어울린다며 아부를 떨고 오곤 했습니다. 그냥 시어머니께서는 딸이 딸답게 굴지 않고 자꾸만 새엄마라고 거리를 두고 하니까 저라도 딸처럼 옆에 붙어 졸졸 따라다니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내심 얼마나 자식들한테 인정을 못 받고 살았으면 며느리인 저한테 이리 연락을 해오며 옆에 붙어있길 바라실까 싶어서 불쌍한 마음으로 따라다녔습니다. 제가 연락을 안 받으면 출근한 후에도 계속해서 전화를 해댔고, 남편한테 연락까지 해서는 왜 며느리가 자기 연락을 무시하냐고, 계모라고 며느리도 자기를 무시하는 거냐는 소리를 해대시는 바람에 제가 연락을 안 받은 채 버팅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임신을 하고 나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부터는 임신했다고 몸 더 잘 챙기라는 소리는커녕 이젠 하다하다 남편의 친어머니란 분까지 연락이 오기 시작해서 저는 졸지에 두 분의 시어머니를 두게 되었죠. 이름만 들어도 숨구멍이 완전히 막혀버린 듯한 기분이 드는 시어머니가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그것도 아주 그냥 남편한테 누가 가장 어미 노릇을 잘해준지 모르겠으나 서로 번갈아가면서 나는 친모나 다름없다. 와, 나는 진짜 친모다. 라는 소리를 해대는 바람에 사이에서 저만 가랑이 찢어지듯이 마음고생을 했죠. 신우이를 통해 제게 연락을 해오는 남편의 친어머니는 임신을 했단 말을 들어서 더 이상 연락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을 했다며 자식을 가져주어 고맙다고 처음엔 막 좋은 말을 해주셨습니다. 와, 그 얘기를 듣고선 저도 속으론 역시 친엄만 다르구나 라며 내심 멀쩡한 어머니 하나라도 있어서 다행이다며 저 스스로 위안을 삼았는데, 이건 뭐 알면 알수록 양파 껍질 마냥 속을 알 수 없는 대왕 능구렁이더라고요. 남편의 새엄마만큼이나 저를 무슨 자신의 액세서리 혹은 따까리 취급을 하는 건지 주기적으로 안부도 물어봐주고 남편 데리고 밥 먹으러 오라고 하더니, 처음 만나게 된 자리에서 직접 남편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말을 했어요. 굉장히 불쾌했다고, 굉장히 재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제 면전에다 대고 말입니다. 임신한 며느리 처지는 안중에도 없는 건지 감히 친엄마가 눈 부릅뜨고 살아있는데 결혼 전에 인사 한 번을 올 생각을 안 했냐면서, 사돈댁은 얼마나 못 배워먹은 사람들이면 자신과 상견례도 생략한 채 새엄마년이랑 결혼 상의를 하고 진행을 한 거냐면서 자신을 먼저 보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은 저와 저희 부모님을 아주 그냥 하나로 묶어서 욕을 하는데 저도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문제는 그 착하고 저를 잘 챙겨주던 남편이 분명 밖에서 시어머니 고함치는 소리를 들었을 텐데 돌아와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묵묵부답으로 자기 밥이나 처먹고 있고, 저는 저대로 옆에서 남편이 언제 내 편을 들어줄까 싶어서 무의식 중으로 남편을 수시로 쳐다봤어요. 하지만 결국 그날
남편은 지 친엄마한테 저를 편들어주기는커녕 엄마 밥만 맛있게 잘 먹고는 오랜만에 먹으니 더 맛있다 라는 소리까지 하고 나왔고, 저는 도저히 멀쩡한 채로 인사를 할 자신이 없어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안녕히 계세요 라는 인사를 남기고는 집을 나왔어요. 제 딴에는 섭섭하고 기분 더럽고 가짠다는 티를 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결혼을 남편이랑 한 건지 시모들이랑 한 건지 도대체 집구석 콩가루인 건 지네들인데 왜 그 피해를 애먼 며느리한테까지 전가해서 사람 피곤하게 하는 건지 정말 속이 터지더군요. 한 년은 친모나 다름없으니 살뜰하게 챙기라며 수시로 연락을 해서는 밖에 데리고 나가려고 하고, 한 년은 뒤늦게서야 친모라고 나타나더니 한다는 소리가 상견례 때 자기한테 인사를 안 하러 왔다며 못 배웠다고 욕을 해대니 정신이 돌아버릴 것 같은데, 정작 지 엄마들 사이에서 교통정리 안 하고 있던 남편은 뒤늦게야 집에 도착해서는 아까 엄마 하는 얘기 들었어. 정말 미안한데 엄마 입장 좀 이해해줘. 하면 저한테 그냥 욕을 해도 무시하고 넘기라 하는데, 와, 이 새끼 이거 내가 지 와이프 되었고 아이까지 가졌으니 이제 내 편을 더 이상 들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싶어 배알이 꼴렸네요. 억울하고 열불나는데 그렇다고 막 이혼을 이제 와서 하지도 못하고, 그런 제 처지가 너무 한심하고 속 터졌거든요. 자기 장인어른이랑 장모까지도 싸잡아 욕을 먹었는데 무시하고 넘기란 말이 목구멍으로 튀어나오는지. 그런데 또 문제는 저한테 시어머니는 이 둘뿐이 아니었습니다. 남아있는 또 다른 강력한 한방, 바로 신우였습니다. 지엄마 성격을 쏙 빼닮은 아가씨는 저한테 허락도 없이 제 번호를 자기 친엄마한테 알려줘서는 제가 신랄하게 혼날 자리를 만들어줘 놓고 끝까지 저한테 사과 한 번은 없더군요. 분명 자기 엄마랑 제 욕을 같이 쌍으로 나눴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더니 제가 자기 엄마한테 마지막 인사를 대충 눈도 안 마주치고 나왔다는 소리를 전해 들었는지 그 다음날 바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것도 지금 집 앞이니까 문 열어줘요, 있다 라는 말로 제 집에 찾아왔단 말을 아주 선전포고 하듯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정말 얼마 뒤에 저희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었던 저는 깊은 한숨이 절로 나오는 거 막지 못한 채 조심스레 일어나 현관문을 열어주려고 그 비디오폰을 확인하는데, 이런 쌍, 임산부라서 욕을 하면 안 되는데 현관 밖에는 시누이 하나가 아니라 그 옆에 친어머니까지 둘이 서 있는 겁니다. 혹여나 싶어 두 분 들어오기 전에 남편한테 비디오폰에 찍힌 지 두 가족 얼굴을 사진으로 찍어 전송했어요. 대단들 하다 라는 말과 함께 문자를 보낸 뒤에 문을 열어줬더니 둘이서 눈치 한 번을 보고는 들어가도 되죠? 라는 말과 함께 물어는 봤는데 허락은 받지 않은 채로 들어오더군요. 집에 들어와서는 임신한 며느리를 바닥에 앉히고 싶으신 건지 둘이서 사이좋게 소파 위에 앉아서 너 여기 와봐 라면서 저를 보며 손바닥으로 거실 바닥을 가리키길래 제가 불편하다며 소파 옆에 같이 앉았습니다. 졸지에 마주보고 얘기를 하려다가 옆에 앉는 저한테 당황했는지 두 모녀는 동시에 저를 향해 옆으로 몸을 돌렸고 무슨 일이신데요? 라고 물어보는 저한테 시누이는 못 참겠다는 듯이 뭐 물 같은 것도 안 내와요? 라고 하더군요. 아가씨, 무턱대고 문자 하나 보내놓고 집에 와놓고는 손님 대접하래? 라고 쳐물으니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어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시어미랑 시누이가 손님이지 남이야? 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 남이죠. 시어머니는 어머니 따로 계시고 아가씨는 나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죠. 나한테 지금 가족 대우 바라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 사이 저한테서 온 문자를 본 건지 남편은 불이 나도록 제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대고 있었고, 저는 어째요? 받아요 말아요. 받고 지금 깽판 쳐볼까요? 아님 나중에 남편 집에 오면 깽판 치러 집으로 찾아가 드릴까요? 라고 핸드폰을 내미니 자기 아들한테서 걸려온 전화인 걸 알고는 고자질한 거냐면서 뭔가 찔리긴 찔리는지 잘못을 한 사람 마냥 안절부절하던 친어머니와 시누이는 결국 죄 없는 제 뱃속 아이까지 거론을 하며 임신이 될수라고 감히 한 해 같은 남편의 친엄마를 하대? 그러고도 네 자식은 멀쩡히 잘 나을 것 같아? 라며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인데 남편 친모가 제 배를 손바닥으로 내리쳤어요.
정말 그 순간 한참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막 엄청 아픈 정도도 아니었고, 얼핏 보면 애교로 봤을지도 모르는 정도로 살짝 내리친 거긴 한데, 우와, 저는 정말 이 여편네가 임산부 배를 찬 건가 싶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모의 얼굴을 쳐다봤고, 시모는 자기가 뭔 짓을 한 건가 싶어 당황한 듯 하였으나, 자존심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미안한 기색은 보이지 않고, 끝까지 저와 제 배를 마주 노려보고 있었고, 그 옆에서 신우이는 꼴의 것과는 달리 속이 쫄보인지 엄마! 라며 지엄마의 등 뒤에서 참으라는 듯 손으로 두드리더라고요. 저요? 남편한테. 네 친모 꼬라지를 보고도 나한테 친모니까 챙겨주란 말을 하고 싶냐는 소리를 하고 싶은 나머지 핸드폰을 지우며 통화 버튼을 눌러서 남편이 그 상황을 다 전해듣고 있었거든요. 때리는 소리와 함께 잠시 침묵을 유지하다 급기야 아, 죽을 것 같아. 배가 너무 아파. 어떻게, 어떻게 임산부를 때려요? 네가 사람 새끼냐? 라며 급기야 멀쩡히 앉아있다가 소파 아래로 떨어져 주저앉으며 119를 불러달라 아우성거렸고 제가 소파에서 떨어진과 동시에 어떡해 하면서 급히 119를 부른 아가씨는 급기야 이러려고 온 거 아니라고 그냥 말만 하려고 온 거라며 발을 동동 구르며 일이 커졌어 라면서 완전 울상에 겁이 잔뜩 질려버렸더라고요. 결국 저는 혹여나 하는 마음에 정말로 119에 실려가서는 애가 괜찮은지 병원 검사를 받았고 집에서 부축되어 나가는 상황에서 시모랑 신우이를 보고는 윙크 한 방울 날려줬습니다. 어디 한번 임산부 폭행한 죄로 경찰서든 법원이든 사람 끼고 다시 만나자는 말과 함께 저 사람들 집 밖으로 내보내야 해요. 라며 119 대원분들 도움으로 제가 나오면서 두 사람도 저희 집에서 쫓겨났고요. 병원 측에다가는 집에 있던 여자가 배를 내리쳤다고 임신 초기인 걸 아는데 무작정 찾아와 말싸움 도중에 배를 얻어맞았다고 2대1이었다는 말에 이게 일이 커져서는 결국 두 사람은 경찰서에 불려갔어요. 저야 뭐 병원에서 안정 좀 취하고 아기 상태는 괜찮다는 말을 듣고는 곧장 저도 내 상태가 멀쩡한 줄 알았으니 미련 없이 병원을 나왔고 경찰서에 가니 두 사람은 제 앞에서 합의만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느새 남편이랑 시아버지, 그리고 새엄마가 되는 시어머니까지 오셔서는 골 때려 죽겠다며 화가 나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합의해주면 또 찾아와서 심호질해 신우이 짓 할년들이라며 차라리 이혼을 하고 말지 합의나 안 해준다는 말과 함께 그 자리에서 남편의 멱살을 잡은 채로 어디서 멀쩡한 남의 집 자식을 이런 콩가루 집안에 데려와가지고 재수가 없게 만들어. 라며 몇 차례 정강이를 까댔습니다. 제가 진짜로 때렸었기 때문에 남편은 아프다며 몇 번 다리 쪽으로 허리를 숙이려 했고 그러면 재차 제 손에 멱살이 잡힌 채 일켜져선 눈물이 핑 돌 것 같은 눈으로 한 번만 살려달라고 빌더라고요. 아들내미가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하자 옆에 있던 친모도 내가 죽일 년이다. 내가 정말 엄마고 뭐고 아무 자격이 없다. 하며 곡소리를 낸 채 합의를 해달라고 하고 있고 신우이는 머리가 영리한 건지 그 와중에 시엄마 하나 있는 것도 힘들 텐데 우리가 너무 주제 넘었다. 는 말과 함께 저한테 용서를 구하는데 딱 마음에 드는 사과 문구더라고요. 다시금 신우이한테 너 뭐라고 했어? 라고 재차 말을 해주길 물었고 그러자 신우이는 시어머니가 둘이니까 라며 문구를 다시 읊조리면서 결국 서럽다고 울더라고요. 이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며 곧 구치소에 들어갈 사람 마냥 쫄아서는 막 매달리며 사과를 하는데 아유 어찌나 존심도 없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지 그 말에 뒤에 있던 새엄마인 시어머니는 자기한테도 듣기 좋은 말이었는지 내심 반색을 띄었고 시아버지는 다 자기 탓이라며 며느리 앞에서 체면 안 선다고 전부인을 향해 궁시렁 딸을 향해 궁시렁 현부인을 향해서 표정관리하라고 징징징. 결국 그날 저는 이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란 걸 경찰서 내에서 다 알린 후 합의를 해주고는 모두를 데리고서 빠져나왔습니다. 남편 친모는 부끄럽다며 말도 없이 밖으로 나오자마자 혼자 주랭랑을 쳐 가버린 바람에 바람처럼 사라졌고 남은 가족들은 더 정확히는 시아버지랑 남편이 저를 부축한다고 일단 먼저 택시를 태워 저와 남편을 집으로 보냈어요. 남은 시누이는 새엄마 앞에서 아버지한테 아주 그냥 혼쭐이 났었을 것이고요. 저희 시어머니,
그러니까 남편의 새엄마, 제가 남편을 낳은 그 친모를 한 방에 제압하고서 나가 떨어지겠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소 자식을 끼고서도 절대로 왕래가 없었다는 두 분이었지만 아가씨가 주고 친모만 찾고 새엄마는 거들떠도 보지 않았다 보니 늘 마음 한켠에 친모에 대한 열등감 혹은 거슬리는 악감정이 존재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며느리인 저도 혹여나 자기보다 남편의 친모를 시어머니로 더 생각하고 대접해주는 게 겁이 나서 저를 초반부터 더 잡으려고 하고 옆에 끼고 살려고 했나 보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며느라기 라면서 전과는 달리 심부름 하나를 시키지도 않은 채 몸 관리 잘 하라고 먹을 것을 내오고 집에 들어갔더니 웰컴 드링크라고 과일 주스 한 잔 따라주기까지 하네요. 필요한 거 없냐는 소리를 10분에 한 번꼴로 물어보며 태도가 제 안부와 기분을 챙기는 새어머니의 태도가 썩 나쁘진 않았습니다. 이래서 결혼 초반에 확실히 기선제압을 해야 남은 수십 년의 인생이 편하다는 소리가 나오는구나 싶었죠. 살짝 생모노를 하겠다고 지나치도록 시집살이를 시키면 2년도 가만 안 놔두겠다고 벼르고 있었는데 먼저 눈치를 까듯 사근사근 대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늘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갈래요. 하는 소리를 하며 최대한 눈 밖에서 멀어져 보겠다고 아예 시댁을 안 가려는 꼼수를 부려대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은 피곤해요. 집이 좋아요. 하면서 대놓고 시댁에 가고 싶지 않으니 부르지도 말고 찾지도 말라 말을 했더니 지금까지도 한 달이 되어 가는데 연락이 없어요. 와봤자 남편을 통해서 밥 잘 챙겨주고 임산부 스트레스 받지 않게 기분 잘 맞춰주란 문자를 보내며 여전히 제게 아부를 떨고 있고요. 저 아무래도 결혼 초에 나불거리며 시무노를 하려던 여자 셋의 코를 한꺼번에 꺾어버린 것 같아요. 저 이 결혼 생활 성공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한테 스트레스 주며 또 시모노를 하려는 것들이 있으면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민중의 지팡이 도움을 받을 거예요. 그게 때린 혐의든 이혼의 책임을 묻는 위자료 청구 혐의든 방법은 다양하니 하나씩 삶을 건드리며 보여줘야죠.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